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요즘 우리 주식시장 보면은 참 바람 잘 날이 없죠. 미중 무역 전쟁도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서 완전한 타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부분적인 타결은 이뤘다, 이렇게 시장에서 평가를 했는데, 미국 하원에서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또 그것도 상원 통과까지 유력하다 그래요. 그렇다 보니 중국에서는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또다시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각을 세우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미중 무역 협상 잘 되겠나, 이런 의구심이 생기고요. 또 노딜 브렉시트 관련해서도 잘 되는 것 같더니 또 다시 불협화음이 생기면서 시장의 투자자들은 노딜 브렉시트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미국에서 어제는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나쁘게 나왔어요. 그동안 미국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꾸준히 있었는데 적어도 한 7개월 정도는 소매 판매 지수가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쁘게 나와가지고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투자자들이 안도를 했지만, 이번에는 그것마저도 안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남은 것은 이제 투자자들이 이달 말에 있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 여부에 관심을 가지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부터 계속 시작해가지고요. 중국과 미국에서 경제지표 발표될 때마다 사람들은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자, 여튼 이 주식시장은 이렇게 바람잘 날이 없는 곳입니다. 항상 시끄러워요. 일단 분위기가 이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런 좋지 않은 분위기이면 사실 관망하거나 팔거나 이런 것이 정상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시장 수급을 쭉 살펴보다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들었어요. 저 중형주 쪽으로 돈을 투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 중형주 수급 분석을 통해서 과연 세력들이 중형주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괜찮은 종목이 일단 뽑아가지고요, 또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자,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이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좋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중형주, 소형주, 대형주 이런 거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한국거래소에서 구분을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시가총액이 변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주기적으로 이렇게 바꾸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 순위로 해서 대형주는 1위에서 100위 정도를 대형주로 보고요, 101위에서 300위까지를 중형주라 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를 소형주라 봐요. 제가 처음에 한 10년 전에 가치투자연구원을 개설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물론 오랜 기간 깨지고 시장에서 깨지고 당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나름 터득한 것이 있어서 사람들한테 그래도 안전한 투자를 권하기 위해서는 코스피 100종목 그리고 코스닥 30종목 이 안에서 가능하면 코스닥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권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은 코스피 100종목 시가총액 큰 종목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양보한 것이 그래도 코스피 200, 코스닥 50 안에서 매매하세요, 이렇게 권했어요. 저렇게 권한 이유는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재무 상태가 불량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재무 상태가 불량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상증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또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도 예의치 않게 되면 사채 조달을 하죠. 사모펀드에서 조달을 하든 사채 시장에서 조달을 하든 이렇게 외부에서 돈을 유입하는데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는 그냥 돈을 빌려주겠어요? 조건을 걸죠. 전환사채 이런 것을 발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환사채 물량으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게 되면 그 전환사채 물량으로 쫙쫙쫙쫙 차익 실현해 버리거든요. 그렇다 보면 위험성이 너무나 많아요. 또 그 과정에 횡령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이런 사고도 터질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장 폐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재무 상태가 불량하는 기업들이 저쪽에 아래쪽에는 많기 때문에 특히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일수록 더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종목이 급등주가 많아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긴 하지만
간혹 잘못 걸리면 이제 한 방에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또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종목에 아니면 뭐 대여섯 종목에 이렇게 나름 이렇게 분산 투자한다고 대여섯 종목이에요. 그렇게 돈을 큰 돈을 투입하기 때문에 하나만 날아가도 어떨 때는 뭐 몰빵일 경우에는 망하는 거고, 뭐 대여섯 종목 한다 하더라도 날아가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주식 투자 오래 하시더라고요. 저렇게 대형주를 권하는데 지금 뭐 10년이 지난 가치투자연구원께서라고요.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은 급등주에 열광하고 있고, 또 단기간에 큰 돈을 벌겠다는 이루지 못할 그런 도전을 하시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권하기로는 코스피 200, 코스닥 50 종목 시가총액 순으로 그 정도 내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자, 일단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구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일단 중형주를 잠시 보시면, 일단 중형주도요, 매매하기는 상당히 지금 괜찮은 지점입니다. 개인들이 이렇게 매수하면은요, 주가는 떨어지죠. 또 그리고 개인들이 매도하면 주가는 상승하고, 물론 이건 중형주 지수 차트라서 주가라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 그래요. 자, 그리고 개인들이 매수하면 주가는 떨어지고, 현재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보유한 상태입니다. 그죠? 그럼 앞으로는 어디로 가겠냐고요. 자, 지금 현재 또 왜 요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보유한 상태가 예전하고도 거의 비슷한 상태죠. 이게 뭐냐면 어떤 개인들이 물량을 보유할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했다 이거죠. 이제 보유할 만큼 보유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럼 남은 것은 이제 물량을 터는 일이 남았겠죠. 뭐 저가 매수라고 해서 오를 때 팔면 사실 차익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돈 버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뭐 본전 수준에서 뭐 던지거나 뭐 그렇게 될 거예요. 여튼 이렇게 중형주 쪽에서 개인들이 판다고 보면 앞으로 주가는 상승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또 게다가 보면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최근 일주에 물량을 이렇게 매수하고 있어요. 그죠? 한 653억 원 정도 매수했는데 지난 과거를 보면 사실상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형주에 물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보면은 지금 2600포인트, 이게 중형주 지수입니다. 2648포인트, 그리고 2600포인트에 굉장히 많이 물량을 매집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중형주가 이렇게 하락했어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 중형주에서 손해보고 있는 상태고, 지금 최근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물타기라고 보면 돼요. 세력들도 물타기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점은 투자를 할 때 한 번 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분할해서 들어가는 습관을 들여두게 되면 설사 내가 보유한 주식의 주가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적정한 타이밍을 잡아서 평균 매수 단가를 물량 확보를 하게 되면 낮아지거든요. 낮춰가면서 좀 더 유리한 가격 조건으로 보유를 하게 돼요. 그러면 팔아먹을 때도 좀 더 수월하게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분할 매매 고민하시는 게 좋고요. 또 그리고 꼭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을 내가 매매를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재무 상태가 불량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러다 보니 유상증자라든지 감자나 뭐 어떤 외부 자금 조달 사채, 또 그리고 전환 사채 이런 발행도 되고요. 또 그리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 뭐 이런 거. 또 그리고 또 그 과정에 횡령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상장 폐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을 내가 투자하고자 할 때는 꼭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되, 포트폴리오도 뭐 한 5종목 뭐 사고 난 다음에 포트폴리오 구성했다 이런 게 아니라 한 100종목, 200종목 확 하십시오. 그냥 쫙 해서 뿌려두고, 마치 우리가 밭에 콩 뿌리듯이 쫙 뿌려두면 뭐 새가 와서 먹어와서 먹고 하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 살아남는 것들은 잘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죠. 아예 코스닥이라든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에 투자하려고 그러면 밭에 콩 뿌리듯이 종목을 많이 보유하고 돈을 가능하면 분산시켜서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이렇게 최근 일주일 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죠. 그러면 이제 중형주 어떤 종목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최근 일주 검색 한번 해봅시다. 자,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살펴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런 종목들 매수했어요. 원익 IPS,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FNF 그리고 이 종목 많이 봤는데요. SKC95롱 PI BH도 마감 시장에서 본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매수했어요. 그럼 이런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괜찮은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죠. 가능하면은 이 외국인만 매수하는 게 아니고 뭐 보험이라든지 투신, 뭐 연기금 이런 다른 세력들도 동시에 같이 매수해 준다면 아무래도 주가 상승 여력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이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도 기관들이 팔아버리면 주가가 상승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들 좀 뽑아봐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종목들 하나하나 다 하냐고. 200종목 분석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시간이 돈인데. 그래서 빨리 분석하는 방법이 있죠. 세력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서 세력들이 어떤 종목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서 일단 재무 상태가 조금 불량한 기업들은 체크합시다. 이런 종목들. 그죠? 이런 종목들은 좀 체크도록 합시다. 이렇게 주의, 나쁨 체크합시다. 자, 좋은 종목들만 일단 모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세력들이 전부 다 주력 신규 재매수 들고 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외국인들도 들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추세 매매하는 게 연기금 쪽에서도 추세 매매는 합니까? 자, 종목이 확확 줄어들죠. 시간을 엄청나게 지금 아끼고 있는 거예요. 200종목에서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고 여기에서 또 뽑아보면 자, 투신도 한번 봐야 돼요. 왜 투신을 봐야 되냐면 이 투신 참 불쌍합니다. 투신이 왜 불쌍하냐면 여러분들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1999년도에 우리 그 대우그룹이 부도났습니다. 그때 99년도 그때 바이코리아라고 해가지고요. 펀드가 엄청 유행했습니다. 한국 주식 싸니까 사자. 애국이다. 주식 사는 것은 애국이다. 애국 마케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먹혔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주식을 샀어요. 그때 그 마케팅이 굉장히 좋은 거였습니다. 그때 주식을 산 사람들, 펀드를 산 사람들은 돈을 벌었어요. 그때는 이제 펀드가 엄청 잘 나갔죠. 투신이 완전 잘 나갔죠. 잘 나갔는데 이 사람이 내 이야기 안 합니까? 돈은 거짓말 안 하는데 사람은 거짓말을 해요. 이 투신에서 저렇게 펀드 매니저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간혹 부도덕한 분들이 계셨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내가 이 종목 매수하는데 친구야 니 사라, 마누라 니 좀 사라, 아버지 사세요 이런 식으로, 동생아 니 좀 사라 이렇게 해서 미리 그 내가 살 종목들 지인들에게 사도록 만들고 팔기 전에는 알려줘. 내 팔 거니까 야 빨리 팔아라 이런 식으로. 또 아니면 뭐 그런 경우는 이제 사고 터져서 실제 구속된 분들도 많으시고요. 또 그리고 수급 분석하다 보면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신기하게도 그때 당시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것을 파는 것을 투신에서 받아주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이래 좀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저도 결심을 했죠. 아니 제 아들이 지 돈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면 저런 식으로 하겠나? 자기 돈과 주식 투자하면 저런 식으로 할 수 없을 건데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그리고 또 투신 입장에서도 좀 이해가 되는 것이 투신은 좀 오래 장기적으로 끌고 가고 싶은데 우리나라 이 사람들의 마인드가 글러먹었어요. 이 주식 투자를 뭐 투기를 로또로 본다니까 로또로. 그래서 조금 오르면 환매를 해버려 환매를. 그리고 뭐 조금 내리면 다시 사고 막 하는데 환매를 하다 보니 뭐 당연히 또 팔아서 줄 수밖에 없겠죠. 그 투신 입장에서는 환매도 환매 수수료는 받아 먹으니까 손해 보는 건 아니니까 쉽게 해주고 막 그랬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투신 쪽에서 펀드 투자한 사람들이 재미를 못 보고 또 그중에는 또 이렇게 부도덕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투신 같은 경우는 또 경비도 절감하고 하도 사람 많이 고용하다 보니까 사고도 자주 터지고 해서 또 그때 당시 유행이 액티브가 아니고 이제 패시브로 나가다 보니까 뭐 ETF 이런 상품 만들어서 지금 팔고 있긴 한데 하여튼 예전에 비해서 투신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다 볼 수 있죠. 그래서 투신 중에서도 액티브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 자금력이 없잖아요. 예전에는 애국 마케팅에서 사람들이 돈을 들고 투신으로 많이 와서 강력한 많은 돈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대형주에서는 그런 게 불가능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중소형주에서는 대장 노릇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보니까 투신이 매매하는 종목 상당히 많죠.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종목들 대장 노릇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기금 사모펀드도 비슷해요. 나름 어제 돈 좀 모인다고 대장 노릇 하고 있어요. 몇 종목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대장 노릇 하고 있습니다. 여튼 지금 현재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있는 종목이 요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이 종목들은 뭐 나름 다 괜찮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파라다이스는 뭐 몇 번 봤죠. SK 머티리얼 몇 번 본 것 같아요. 마감 시장에서. 그런데 롯데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지금 롯데그룹에서 계속 저번에 일단 롯데는 첫 번째로 좀 불쌍한, 저는 좀 안 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때 사드 보복으로 또 중국에서 불매운동 해가지고 중국에 진출한 롯데마트들 문 닫아 버렸죠. 손실이 엄청났을 거예요. 게다가 아이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지난 7월부터 반일 테마에 형성돼 가지고 또 저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게다가 현재 지금 롯데에서는 일본색을 좀 지우고자 지배구조 개선을 지금 하고 있는데, 롯데호텔도 상장시키려고 하고, 그러면 그룹 간의 어떤 지분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또 그리고 또 예전에 뭐 최순실 사태 관련해 가지고요, 아직 재판이 완벽하게 정리가 된 것도 아니고 해서 지금 지배구조 개편이 조금 중단된 그런 상태인데, 지금 롯데그룹을 투자할 때 그런 지배구조 개선이 있다 보면 어떤 경우는 뭐 생각보다 저평가되는 뭐 종목들도 있고요. 어떤 거는 생각보다 고평가되는 종목도 있고, 어떤 때는 뭐 어떤 종목이 나눠질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롯데 같은 경우는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모든 불확실한 상황이 종료가 되고, 그러니까 지배 구조도 완전히 정리가 되고 법적으로도 완전히 정리가 될 때까지는 뭐 조금 관망하는 것이 안 좋겠나. 왜? 다른 종목도 많으니까. 굳이 내가 뭐 롯데에서 뭐 회장님께서 전화 와서 좀 사주세요 하면 뭐 친분에 의해서 사줄 수는 있겠지만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롯데는 일단 그런 점들을 감안하고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일단 종목들 몇 종목 나왔죠? 좀 더 뽑아줄까요? 너무 작나요? 사모펀드 빼면 되죠. 사모펀드 빼면 이 정도 됩니다. 자, 이 화면 딱 캡처해 가지고요, 요런 종목들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일단 중형주에서 돈이 들어온다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